한 명이 퇴장당한 상황에서도 이렇게 상대를 압도하는 경기는 흔치 않죠. 더 놀라운 점은 그 모든 순간이 손흥민의 한마디에서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지난 27일 열린 유로파리그 1차전에서 토트넘은 아제르바이잔의 강호 카라바흐를 상대하며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경기는 초반부터 드라마틱하게 전개됐고 토트넘의 중앙 수비수 인드라곳이 퇴장당하며 경기 흐름이 순식간에 카라바흐 쪽으로 기울어졌습니다. 전반 7분 만에 수적 열세에 놓인 토트넘은 모두가 패배를 예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이날 토트넘은 평소 즐겨 사용하던 포메이션 대신 모험적인 4-3-3 전형을 꺼내 들었는데 이 공격형 전술은 수비수들의 빈틈없는 공격 가담을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인드라곳의 퇴장으로 수적 열세를 맞이한 토트넘의 상황은 매우 불리했습니다. 특히 카라바흐가 4-2-3-1 전형으로 중앙에서 강력한 볼 점유율을 보여주는 팀이었기에 토트넘이 버티기조차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습니다. 더구나 경기 자체도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시작됐습니다. 카라바흐 선수단이 경기장에 늦게 도착해 경기가 35분이나 지연되었는데 일반적으로 피파 규정에 따르면 이런 경우 몰수패를 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든 경기는 정상적으로 열렸고 토트넘은 예상치 못한 악재 속에서도 경기를 치러야 했습니다. 드라고시의 퇴장은 사실 어느 정도 예견된 결과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발이 빠른 수비수는 아니었고 특히 속도 면에서 약점이 있던 선수였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러한 불안 요소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곤 했습니다. 퇴장 당시 상황을 보면 드라고시의 태클 자체는 정확했지만 상대방과의 속도 경쟁에서 크게 밀리면서 태클 타이밍이 미묘하게 늦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불운한 상황이었지만 유로파리그라는 중요한 경기에서 이 같은 실수가 발생했다는 사실은 토트넘 팬들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더욱이 손흥민에게는 이번 시즌이 우승에 도전할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압박이 있었습니다. 1년 계약 연장을 마친 손흥민에게는 그만큼 남은 시간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실수와 악재가 더욱 실망스럽게 다가왔을 겁니다. 전반 11분 드라고시의 퇴장으로 생긴 수비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베리신이 빠지고 데스티니 우도기가 투입됐지만 팀의 분위기는 어두워졌습니다. 토트넘은 잦은 패스 미스와 어수선한 플레이로 더욱 흔들리기 시작했고 마치 회색 먹구름 속에서 길을 잃은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때 손흥민의 반응이 남달랐습니다. 그는 박수를 치며 동료들을 독려했고 마치 평소와는 다른 결단력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손흥민은 팀원들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냥 나에게 패스해. 내가 알아서 할게. 그 한마디가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손흥민의 말이 떨어지고 나서 약 5분 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전반 12분 솔랑케가 전방에서 압박으로 상대의 공을 빼앗았고 존슨에게 패스를 연결했습니다. 그 순간 손흥민은 지체 없이 왼쪽 빈 공간을 향해 맹렬히 질주하며 공격을 전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카라바흐는 수비수가 3명밖에 남지 않은 상태에서 혼란스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수비 라인이 붕괴되면서 상대 선수들을 막을 포지션이 명확하지 않았고 손흥민과 토트넘의 공격이 이어지자마자 공백이 크게 드러났죠. 그 틈을 놓치지 않은 존슨은 절묘한 슈팅으로 토트넘의 선제골을 만들어냅니다. 이와 비슷한 상황은 전반 내내 계속되었는데 카라바흐는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듯 보였습니다. 전반 27분에는 더욱 아슬아슬한 장면이 펼쳐집니다. 카라바흐의 골키퍼 쿠아스키가 롱패스를 차단하려 골문을 비우고 나오는 위험한 선택을 하자 손흥민은 주저없이 존슨을 향해 길을 열어줍니다. 존슨은 손흥민의 패스를 받아 박스 바깥에서 기습적인 슈팅을 시도했지만 불운하게도 골대를 살짝 빗나갔습니다. 이 장면은 손흥민이 공간을 창출하고 팀 동료에게 득점 기회를 제공하는 능력을 다시 한번 증명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전반 40분 카라바흐는 반격을 시도했지만 그들의 계획은 손흥민 때문에 완전히 어그러집니다. 측면에서 크로스를 올리려던 상황에서 손흥민은 최후방까지 내려와 직접 수비에 가담하며 경합을 벌였습니다. 이때는 오히려 카라바흐가 수적 열세를 겪는 듯한 상황이 연출되었죠. 그들이 시도한 크로스는 제대로 연결되지 않았고 그 결과 토트넘은 더 높은 점유율을 유지하며 한 골 차로 앞선 채 성공적으로 전반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용병술은 후반 시작과 동시에 빛을 발했습니다. 그는 브랜든 존슨을 빼고 손흥민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글로자츠키를 투입하며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기적을 만들어내기 위한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글로자츠키는 존슨보다 더 이타적인 성향의 선수로 힘과 결정력에서 뛰어났습니다. 손흥민이 미끼 역할에 과도하게 소모되지 않도록 해주었고 공격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포스테코글루의 생각은 명확했습니다. 수적 열세로 인해 공격 기회가 줄어든 만큼 글로자츠키와 손흥민의 시너지를 최대한 활용해 남은 기회에서 확실하게 득점을 노리려 했던 것이죠. 이 전략은 후반 시작과 함께 완벽히 드러났습니다.
후반 8분 글로자츠키가 올린 코너킥이 카라바흐의 골키퍼 고한스키를 넘어가자 손흥민은 수비진을 혼란스럽게 만들며 결정적인 공간을 열어주었습니다. 그 틈을 놓치지 않은 파베사라가 침착하게 마무리하면서 토트넘은 점수를 2-0으로 벌리게 됩니다. 카라바흐 측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퇴장이 발생했을 때 이미 이긴 경기라고 믿었던 그들에게는 이 상황이 전혀 예상 밖이었고, 이때부터 선수들은 사실상 경기를 포기한 듯 보였습니다. 후반 11분, 카라바흐는 간신히 페널티킥을 얻어냈지만 그마저도 기회를 살리지 못했습니다. 비스마가 페널티킥을 내주며 위기를 맞았지만 카라바흐의 키커 바에라모프는 이미 집중력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그의 슈팅은 허공을 가르며 득점 기회를 놓쳐버렸고, 이는 카라바흐의 마지막 추격 의지마저 꺾어버린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토트넘은 후반에도 경기의 주도권을 놓지 않았지만 손흥민은 그 속에서도 끊임없이 공격을 펼쳤습니다. 후반 13분 그는 전방으로 쇄도하는 솔랑케에게 완벽한 전진 패스를 연결했습니다. 하지만 솔랑케는 결정적인 찬스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그의 슈팅은 카라바흐 골키퍼 코발스키의 선방에 막히고 말았습니다. 그 후에도 토트넘의 공격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후반 20분 줄 인류가 시도한 슈팅이 골대를 강타하며 아쉽게 득점으로 이어지지 못했지만 토트넘은 곧바로 마지막 공격 찬스를 잡게 됩니다. 손흥민은 토트넘의 마지막 득점을 만들어낸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가 박스 왼쪽 모서리, 흔히 손흥민존이라 불리는 위치에서 공을 잡자마자 감아찬 슈팅은 마치 예술작품처럼 날카롭게 날아갔습니다. 비록 골키퍼의 선방에 막혔지만 이 슈팅은 그대로 솔랑케의 발밑으로 흘러갔고 솔랑케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골망을 흔들며 토트넘의 3-0 승리에 쐐기를 박았습니다. 경기 후 카라바흐 감독은 큰 충격을 받은 듯한 표정으로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그는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경기를 쉽게 지배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간과했다. 바로 손흥민의 존재였다. 라며 솔직한 심경을 털어놨습니다. 감독은 이어 토트넘은 수비적으로 물러서지 않고 오히려 손흥민을 더 공격적으로 활용하며 한 명이 퇴장당한 팀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완벽한 공수 전개를 보여줬다. 고 말했습니다. 손흥민이 위협적인 위치에서 공을 잡는 빈도가 늘어난 것은 토트넘의 승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심지어 그는 자신의 대체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신입 선수 도미닉 솔랑케에게 끊임없이 결정적인 기회를 제공하며 팀의 경기력을 혼자서 끌어올렸습니다. 이러한 손흥민의 헌신적인 플레이는 카라바흐 감독뿐만 아니라 영국 축구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놀라움을 자아냈습니다. 특히 손흥민이 교체된 이후 토트넘의 플레이 스타일이 급격히 변한 점에 주목했죠. 전문가들은 손흥민이 교체되고 티모 베르너가 투입된 이후 토트넘이 전형적인 10명으로 뛸 때의 패턴을 보여주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베르너는 손흥민의 위치에서 전혀 위협적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팀의 공격력을 약화시킨 느낌을 주었습니다. 4-3-3 포메이션에서 동아시아 출신의 손흥민 같은 선수가 희생적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공격에서의 상승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수비에서도 밀릴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실제로 손흥민이 빠진 후 카라바흐의 중앙 지역볼 점유율은 10% 급등했습니다. 반면 토트넘은 카라바흐의 점유율 축구를 막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손흥민이 교체되자마자 토트넘의 경기 운영은 크게 흔들렸고 카라바흐는 후반 34분 결정적인 기회를 잡기도 했습니다. 비록 오프사이드 판정으로 골이 취소되었지만 그 상황은 사실상 골이나 다름없을 정도로 위협적이었습니다. 손흥민이 세 번째 골 직후 몸 상태에 이상을 느끼고 경기장을 빠져나가면서 토트넘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풋볼 런던에 따르면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손흥민의 부상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지만 그가 조금 피로한 것 같다. 며 심각한 상황은 아니라고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감독은 동시에 손흥민이 지난 시즌부터 거의 모든 경기를 풀타임 소화해 온 것을 언급하며 그의 체력 상태가 정상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습니다. 손흥민은 이번 시즌 개막 이후 토트넘이 치른 7경기 중 6경기에 선발 출전하며 대부분의 경기를 소화했습니다. 또한 9월에는 한국 대표팀에 차출되어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예선을 위해 왕복 6,000km가 넘는 거리를 비행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체력적 부담은 분명 손흥민에게 피로를 축적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토트넘의 일정이 앞으로도 만만치 않다는 점입니다. 다음 상대는 강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며 10월 말에는 리그컵 16강전에서 맨체스터 시티와의 경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손흥민은 현재 토트넘의 공격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에 그가 빠진다는 것은 팀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맨유와 맨시티와 같은 강팀과의 연이은 맞대결에서 손흥민의 공백은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손흥민은 9월 A매치 기간이 끝나자마자 바쁜 일정을 소화하며 피로감을 호소했습니다.
그는 지난 15일부터 일주일 만에 새 경기를 뛰며 우리는 로봇이 아니다 라고 강하게 발언하며 지나치게 많은 경기 수와 그로 인한 신체적 부담을 지적했습니다. 손흥민은 단순히 경기를 뛰는 것만이 아니라 이동과 준비 과정까지 포함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러한 상황에서 부상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다른 유럽 리그와 비교해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 EPL의 경기 일정은 선수들에게 더 가혹하며 불공평하다는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손흥민의 이러한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시 한번 기적 같은 활약을 펼쳐 토트넘의 승리를 이끌었고 이로 인해 토트넘 수뇌부는 발빠르게 계약 연장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더 선에 따르면 토트넘은 손흥민과의 계약을 1년 연장해 2026년까지 그를 붙잡아두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 움직임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입장에서도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그동안 손흥민의 재계약과 관련해 조심스러운 입장을 유지해왔던 포스테코글루는 메뉴와의 사전 기자회견에서 처음으로 이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그는 손흥민이 구단을 이끌고 있는 방식은 우리가 그를 더 오랫동안 팀에 남기기를 원하게 만든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중요하죠. 다음에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